아름다운 동해 바다를 따라 자전거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바로 동해안 자전거 길입니다. 동해안 자전거 길은 강원 구간과 경북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동해안 자전거 길 강원 구간은 남한 최북단인 고성 통일 전망대에서 시작해서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경계에 있는 삼척 고포 마을에서 끝나는데 길이가 242km입니다. 경북 구간은 울진 은어다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영덕 해맞이 공원에서 끝납니다. 길이가 76km입니다. 두 구간 사이를 잇는 삼척 고포 마을에서 울진 은어다리 구간도 동해안 자전거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동해안 자전거길 강원 구간과 경북 구간을 포함해서 12개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모두 완주하면 국토 완주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됩니다. 동해안 자전거길은 도로에 파란색 선으로 자전거길을 표시합니다. 이 파란색 선과 표지판을 보고 달리면 됩니다. 파란색 선이 잘 보이지 않거나 없을 때는 표지판을 보고 달리면 됩니다. 동해안 자전거길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북풍이 불기 때문에 겨울에는 남쪽에서 올라오는 것보다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이 아닌 다른 계절에는 어느 쪽에서 출발하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교통편이나 자신의 계획에 따라 편리한 곳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동해안 자전거길 강원 구간은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까지 모두 6개 시군을 경유합니다. 동해안 자전거길 강원 구간은 보통 3일 정도면 종주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력에 따라서 일정을 조정하면 됩니다. 동해안 자전거길은 해안을 따라가기 때문에 평지가 많지만 산이 많은 지역에서는 고개도 상당히 많습니다. 강원 구간에서는 삼척 지역에 고개가 많고 경북 구간에서는 울진과 영덕 지역에 고개가 많습니다. 동해안 자전거길에 있는 고개는 아주 높은 고개들은 아니지만 고개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지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기존의 국토종주 자전거길은 강변의 제방을 많이 활용했지만 동해안 자전거길은 교통량이 적은 해안도로와 군순찰로, 산책로 같은 길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동해안 자전거길은 차들이 많지 않은 일반 도로를 따라가는 곳도 많습니다. 7월에서 8월은 피서객들이 많아서 해안도로와 해변 산책로가 혼잡한 곳이 많습니다. 동해안 자전거길 강원 구간은 동해의 주요 해변길과 청간정, 정동진, 추암, 촛대바위 같이 강원도가 자랑하는 관광 명소를 두루 지납니다. 또 대진항에서부터 대포항, 주문진항 같은 동해의 크고 작은 항구와 어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는 모두 12개의 인증센터가 있습니다. 동해안 자전거길 강원 구간을 고성에서 출발해서 삼척으로 가는 순서로 소개합니다. 강원 구간의 첫 번째 지역인 고성과 속초를 달려보겠습니다. 고성 구간의 길이는 59km, 속초 구간은 10km입니다. 인증수첩에 있는 통일전망대 인증센터는 통일전망대 출입신고소에 있는 인증센터에서 인증을 하면 됩니다. 민통선 안에 있는 통일전망대에 설치된 인증센터는 들어가려면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민통선 안에 있는 통일전망대까지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민통선 밖에 있는 출입신고소 인증센터에서 인증을 합니다. 인증수첩에는 통일전망대에서 북천철교까지의 구간은 길이가 27km로 되어 있는데 이 길이는 민통선 안에 있는
통일전망대 인증센터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민통선 밖에 있는 출입신고소에서 인증하고 출발하면 이 구간의 길이는 19km가량 됩니다. 통일전망대 출입신고소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터미널은 대진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대진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민통선 밖에 있는 통일전망대 출입신고소까지 거리는 2.7km입니다. 대진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민통선 안에 있는 통일전망대까지 거리는 13km입니다. 통일전망대 출입신고소 인증센터에서 대진항으로 가는 길에 대진 등대가 있습니다. 대진 등대 등탑은 팔각형 모양입니다. 불빛은 12초 간격으로 깜빡이며 약 37km 떨어진 해상에서 식별이 가능합니다. 등탑 위 전망대에 오르면 동해바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야가 좋은 날에는 북한 지역까지 볼 수 있습니다. 대진항은 동해안 최북단에 자리잡은 항구로 정어리, 청어 같은 수산 자원이 풍부합니다. 또 교통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화진포는 둘레가 16km에 이르는 동해안 최대의 자연호수입니다. 화진포는 꽃이 피는 나루터라는 뜻입니다. 화진포는 호숫가에 해당화가 만발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곳은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예로부터 주변에 유명한 별장들이 많았던 곳으로 지금도 이승만 대통령 화진포 기념관과 별장이 있고 김일성 별장으로 불리는 곳도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과 별장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과 일대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유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김일성 별장이라고 불리는 곳은 화진포의 성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곳은 바닷가 절벽에 있어 성같이 전망이 좋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건물은 1935년경 선교사 셔우드 홀이 지은 것인데 김일성 별장이라고 하는 것은 김일성 일가가 이용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진포를 지나면 빨강 펜션이 있는 삼거리에서 동해안 자전거길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좌회전하는 길과 직진하는 길이 있습니다. 좌회전해서 가는 길은 언덕을 넘어 해안도로를 따라 거진항으로 갑니다. 이곳은 오르막 구간이지만 힘든 곳은 아닙니다. 직진해서 가는 길은 오르막이 더 완만해서 달리기가 쉽습니다. 두 길은 거진항이 끝나는 부근에서 만납니다. 거진항은 문어, 광어, 전복, 해삼, 멍게 같은 어종이 많이 잡힙니다. 거진 시외버스 터미널이 동해안 자전거길 옆에 있습니다. 이곳도 동해안 자전거길 종주를 할 때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거진항에서 나와 송포 2리에 있는 회전 교차로인 송포교차로에서 해변 철책이 있는 길로 접어듭니다. 교차로에서 자전거길로 접어드는 지점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해변을 지난 뒤 들판을 가로질러 가면 바닷가에서 가까운 곳에 정자가 있고 여기에 북천철교 인증센터가 있습니다. 인증센터에서 조금 더 가면 북천철교가 있습니다. 북천철교는 1930년경 일제가 자원 수탈 목적으로 원산에서 양양 사이에 놓았던 동해 북부선의 철교입니다. 1950년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이 이 철교를 이용해서 군수 물자를 운반하자 아군이 함포 사격으로 이 다리를 폭파하기도 했습니다.
다리 아래에는 수많은 포탄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오랫동안 교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다리도 평화 누리길 구간으로 지정이 되고 상판을 얹어 걷기와 자전거 전용 도로로 만들었습니다. 북천 철교를 지나 동호리 들판을 지납니다. 동호리의 가을 풍경입니다. 가진을 지나면 송지호입니다. 송지호는 둘레가 6km인 자연호수입니다. 송지호는 소나무 숲이 울창합니다. 이곳은 짠물이 섞여 있어서 겨울에도 잘 얼지 않고 물빛이 맑습니다. 겨울 철새가 머물다 가는 철새 도래지이기도 합니다. 송지호에서는 동해안 자전거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직진해서 소나무 숲을 지나는 길이 있고 호수를 한 바퀴 도는 송지호 자전거 둘레길이 있습니다. 직진해서 가면 소나무 숲에 650m가량의 짧은 비포장 구간이 있습니다. 송지호 자전거 둘레길로 가면 전통 마을인 고성 왕공 마을 앞을 지나 송지호를 한 바퀴 돕니다. 송지호 소나무 숲을 지나서 다리를 건넌 뒤 바로 좌회전해서 강원 신충수 앞으로 갑니다. 송지호 해수욕장을 지나 오호교에서 송지호 자전거 둘레길 쪽에서 오는 길과 송지호 해수욕장 쪽에서 오는 길이 만납니다. 천악정은 귀암 괴석이 있는 깎아지른 듯한 해안 절벽 위에 세워진 정자로 소나무 숲에 둘러싸여 있어서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이곳에 오르면 드넓은 동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천악정은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지만 자전거길 바로 옆에 있어서 올라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관동 8경 중 하나인 청간정이 바닷가 기암 절벽 위 노송 사이에 서 있습니다. 청간정에 오르면 탁 트인 동해를 볼 수 있습니다. 뒤에는 설악산이 서 있습니다. 이곳은 예부터 경치가 아름다워서 시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닷가에서 자전거를 들고 나무 계단을 올라가서 소나무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청간정 아래를 지나갑니다. 공포 해변에는 넓은 백사장이 있습니다. 이곳에 인증센터가 있습니다. 공포 해변을 지나면 길은 잠시 해안을 벗어나서 도로가를 달립니다. 고성과 속초의 경계 구간에 오르막이 있는데 이곳을 넘어가면 해양경찰 충원탑이 있습니다. 속초 구간은 전체 길이가 10km로 다른 지자체 구간보다 짧지만 시내를 지나기 때문에 길이 복잡한 편입니다. 해양경찰 충원탑에서 좌회전하면 바로 장사항입니다. 장사항은 작은 어항인데 해변에 횟집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장사항에서부터 속초 해안도로가 시작됩니다. 이 길은 속초 등대 전망대, 영금정, 동명항, 속초항, 금강대교, 설악대교, 대포항을 지나서 설악 해맞이 공원까지 이어집니다. 속초 등대 전망대 앞에 영금정 인증센터가 있습니다. 속초 등대 전망대는 영금정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곳은 등대였는데 개방이 돼서 전망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속초 등대 전망대는 동해바다를 36km까지 밝힙니다. 이곳에서는 설악산도 잘 보입니다. 속초시 동명동 속초 등대 아래 바닷가에 흩어져 있는 안반 지역을 영금정이라 부릅니다.
영금정은 파도가 바닷가에 부딪히면서 검은고를 타는 것과 같은 소리를 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영금정 정자 전망대에 오르면 동해와 속초 등대 전망대, 동명항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영금정 앞에 동명항이 있습니다. 속초항은 속초 시내에서 가까운 항구입니다. 속초항 뒤로는 설악산이 보입니다. 이곳은 꽁치, 오징어 등을 주요 어종으로 하는 어항이자 관광 항만입니다. 속초항에는 국제 여객 터미널이 있습니다. 속초항 바로 옆에 속초시의 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속초 고속버스 터미널은 속초항에서 3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금강대교와 설악대교 위에서는 바다와 항구를 볼 수 있고 설악산도 볼 수 있습니다. 대포항은 갓 잡은 싱싱한 횟감들이 가득 넘쳐나는 곳입니다. 이곳은 항포구보다는 관광 어항 단지로 개발돼서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곳입니다. 대포항은 개항 100년을 맞은 항구로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곳입니다. 설악 해맞이 공원을 지나 자전거길은 양양군으로 넘어갑니다.